안녕. 6번째 시간. 잘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자,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윤용구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등학교 입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대학 입시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다면 앞으로 장차 지내게 될 고등학교 3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지난 강의에 선생님이 너희들 말이야, 신분 세탁이 중요해. 그러니까 열공 코스프레 한번 해보자. 얼마 동안? 3년 동안만 딱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에 팍팍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그 3년 동안의 열공 코스프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 자, 생각해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것과 학종을 준비한다라는 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투트랙 가운데에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고등학교 3년이다라고 하는 것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N수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그래프를 한번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학생들의 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말로 재학생들이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야. 대체로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은 80% 훌쩍 넘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학종의 평가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학종의 평가 방식은 학종에서 어떤 영역이 평가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 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과세 특.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과세 특, 독서, 종합의견, 수상. 선생님, 독서랑 수상은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 수준 낮은 질문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겠지? 독서와 수상이 안 들어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을 교과세 특이나 자동봉진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어디에서? 수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 내가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방과학에서 선생님과 정말 어려운 책을 읽었어. 그럼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관련 교과에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질문, 발표를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종의 관건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8가지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5개 학기 동안, 이것이 학종의 평가 방식,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횡단평가야. 1년 동안 네가 뭐 했니? 1학년 1학기 동안, 1학년 2학기 동안, 그리고 2학년 1학기 동안, 2학년 2학기 동안, 학기 동안 내지는 학년 동안 네가 뭘 했니를 쭉 옆으로 쳐다보는 것, 횡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전체를 쳐다보면서 자동봉진에서 교과세 특에서 독서에서 수상에서 종합의견에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니? 그게 총 몇 자라고? 3만 자. 그 3만 자를 통해서 네가 이 1년 동안, 1년에는 뭐 한 10,000자 정도 되겠지, 그치? 10,000자 정도, 조금 넘겠네. 10,000자 조금 넘는 그 시간, 그 내용 동안, 그 문장, 그 단어에서 네가 어떤 학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횡단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횡단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종단이 나오겠지. 종단평가. 1학년 1학기부터 네가 어떤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갔니?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을 세우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쉽게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가 어떤 학생이고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3만절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계획만 세우면 된다는 거지. 쉽지? 고등학교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쭉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즐겁게, 그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를 할게. 자,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야. 사실
지금 고3부터 적용되는 건데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자율활동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 왜냐하면 창의주제활동이라는 거야. 옛날에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활동에 기록되었는데 그 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에서 쭉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율활동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창의주제활동을 넣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기록할 수 있다는 거야. 학교 특색활동, 학년 특색활동, 학급 특색활동. 학교에서 하는 특색활동 아니면 학년에서 하는 특색활동. 그게 아니면 뭘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학급 안에서만 하면 돼. 학급 특색활동. 이게 자율활동이 기록되는 거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이게 학종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무언가를 깊이 공부했어. 그 다음 어디에 기록돼? 자율활동에. 주제 선택 활동으로. 탐구 보고서 뭐 이런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주제 선택 활동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깊이 있게 연구했다. 끝. 나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율활동이 기록된다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창의주제활동에서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깊게 들어갔느냐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깊게 들어갈 건데? 학교 선생님과 함께 연구, 탐구, 고민, 생각.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지적 호기심. 내가 이 분야를 깊이 알고 싶은데 이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찾아보는 거야. 학교에서 없어? 그럼 다른 데 찾아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걸 확장시켜, 질문을 확장시켜 가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간다니까. 진짜로. 자, 그렇다면 난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그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와, 과학 실험 동아리에 가가지고 막 난 실험만 하고 공부만 하고 열공 코스프레만 하고 재미없어? 재미없잖아. 재미없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거. 댄스 동아리? 얼마든지.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 가운데 댄스 동아리 학생이 또 유독 많아. 선생님 학교는 거의 남녀공학이긴 한데 여학생의 비율이 9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댄스 동아리 학생 되게 많았었거든. 그런데 그 많은 댄스 동아리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가.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서강대, 성대 어마어마하게 가. 왜 갈까? 댄스 동아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거든. 그게 중요하다니까. 다만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똑같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저 학생은 그냥 춤만 춘 학생. 그런데 나는 뭐? 이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학생. 내가 댄스 동아리 기획 활동을 하면서 기획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완전 좋잖아. 경영학과, 마케팅 능력. 얼마나 좋아. 내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연을 기획했어. 창의력.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맞잖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는데 내가 그 창의력을 보여줬다. 빈 거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 활동을 남과 다르게 수준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즐겁게.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이 왜 댄스 동아리를 넣어놨냐면 선생님이 지도했던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 어디 막 학교 행사 했을 때마다 막 댄스 동아리 활동해서 춤추고 막 댄스 공연 보여주면서 막 열정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불태웠던 아이들.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남과 다르게 수준 높게. 그게 가장 키포인트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 하나 더 볼까? 봉사동아리 엄청 많이 하지. 학교 단위 지역봉사 이거 되게 좋거든. 그러면 학교 단위 지역봉사가 된다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지나겠는데 그런 학교 단위의 지역봉사 활동이 없잖아. 그럼 대박이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저쪽 봉사에서 봉사활동 단체를 해봤는데 우리 학교랑 이렇게 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우와. 그럼 뭐가 돼? 학교 특색 사업. 학교 특색 봉사활동. 봉사활동 특기 사항에 기록할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학교 특색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자율활동에다 집어넣으면 돼. 뭐가 문제야?
너희들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 단위 지역 봉사활동, 계획하고 기획하고 추진력을 보여줬어. 남과 다른 역량을 보여줬네. 우수한 학생.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자, 요양원 봉사활동 대단히 많이 가. 올해 선생님이 그 대학을 보낸 학생. 요양원 봉사활동 정말 전국에서 많이 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너희들이 요양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저는 인성이 탁월하고요.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수준 낮은 이야기야.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어. 예를 들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즐겁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에 무언가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어. 그러면 자기가 궁금한 것,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것이 거기서 보일 수밖에 없어. 왜? 요양원도 하나의 사회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양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할머니들이 손에 힘이 없으니까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셔. 올해 선생님이 연대를 보낸 학생이야. 손에 자꾸 떨어뜨리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학생이 평소에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학생은 뭐가 딱 눈에 띄는지 할머니들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무엇. 그럼 이 학생은 어느 학과를 가면 돼? 신소재공학과. 장난 아니잖아.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은 자기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 거야. 자신의 역량을 증명한 거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즐겁게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걸음 더 남과 다른 무엇. 그 속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자동 봉진 중에서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없어졌어. 그리고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기록은 500자씩이야. 근데 진로활동은 700자다. 왜 그럴까? 진로활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서 나의 역량을 맥시멈으로 보여줄 수 있기만 한다면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수업. 왜? 교과 세트. 이해됐지? 나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결국 교과 세트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내가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이 책도 읽고 선생님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교과 세트에 기록되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6번째 시간을 마쳤어. 고등학교 3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방향을 선생님이 선명하게 보여줬어. 그 방향을 통해서 너희들의 길을 확실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음 강의 7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